철의 운명. 균열. 박재만은 은퇴한 지 3년이 된 철공소 사장이었다. 58의 나이에도 여전히 근육질의 팔뚝에는 힘이 넘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집과 재산은 그의 자존심이자 삶의 흔적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며 바라보는 2층 집의 붉은 벽돌들 하나하나가 그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성과였다. 그런데 최근 아들 박도윤이 내민 한 장의 계약서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게 했다. 29의 박도윤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몇 개의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스타트업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젊은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삼아 인생 일생일대의 모험을 걸어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재만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벽돌 더미가 결코 아니었다. 20살부터 30년 넘게 철가루 속에서 구르고 땀 흘려 마련한 삶의 결실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쇠를 달구고 두드리며 하나하나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김순자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5의 그녀는 아직도 동네 사람들의 바지와 커튼을 고치며 살림을 보태고 있었다. 재봉틀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생긴 자국들로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박재만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인가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뒤 결국 등기 권리증은 아버지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박재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김순자의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지만 두 남자의 완고한 고집은 끝내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다. 도윤은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뒷모습은 결연해 보였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짙게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추락. 도시의 밤거리를 홀로 걷는 아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네온사인들이 번쩍이는 거리 한복판에서도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실패와 고통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남겨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재만은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5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버텨왔지만 아들과의 이런 갈등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마음을 핥히고 찢어놓았다. 김순자는 남편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함께 배어 있었다. 박재만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가가 붉게 물들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윤은 창업의 험난한 길에서 수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였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훨씬 높고 두꺼웠다.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를 짓눌렀다.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컴퓨터 코드와 씨름하며 낮에는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겼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단단해져 갔다.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밀. 한편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순자가 몰래 숨겨온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녀는 도윤이 집을 나간 후 몰래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재봉일로 번 푼돈을 모아서 매달 통장에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순자가 자신의 친정에서 빌려온 돈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오빠 김병호는 지역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조카의 창업을 몰래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박재만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한 일이었다.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던 박재만은 옆자리에 앉은 김병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다. 김병호가 누군가와 도윤의 사업 이야기를 하며 추가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박재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돌아온 박재만은 김순자를 다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봉일로 번 돈뿐만 아니라 친정에서 빌린 돈까지 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박재만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부부싸움은 격렬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지만 박재만은 끝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김순자는 며칠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폭로. 한편 도윤의 사업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정민수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정민수는 도윤의 대학 동기였고 가장 믿었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정민수의 배신으로 인해 도윤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고 언론에서는 젊은 창업가의 실패 사례로 도윤을 조롱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도윤이 담보로 잡힌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은행에서는 연체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톡촉장을 보내왔다. 도윤은 절망에 빠졌다.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도윤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인수 제안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도윤이 개발한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모두 넘기고 향후 10년간 경쟁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윤은 고민에 빠졌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은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 거절하면 부모님의 집까지 잃게 되고 가족 전체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다. 진실. 이때 김순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도윤이 태어날 때부터 박재만과 김순자 사이에는 큰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김순자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임신을 했었다. 그 남자는 서울의 대학생이었고 김순자는 시골의 공장 여공이었다.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은 불가능했고 그 남자는 유학을 핑계로 사라져 버렸다. 절망한 김순자를 받아준 것이 바로 박재만이었다. 박재만은 김순자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도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다. 특히 도윤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순자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도윤이 위기에 처한 지금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고 부른 박재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박재만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죄송스러웠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선택. 도윤은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비록 더 어려운 길이겠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재만에게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을 이루고 싶었다. 도윤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돈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민수와 마주했다. 정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했다. 이번에는 보안에 더욱 신경 쓰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밤낮 없이 코딩을 하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계속되었다. 재기. 몇 달 후 도윤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다. 작은 고객들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며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젊은 창업가로 조명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도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언론의 평가가 아니었다. 부모님, 특히 박재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큰 결심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낡은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세월이 더 깊게 새겨진 박재만이 서 있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어깨는 조금 더 굽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박재만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거실에는 김순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화해의 시작.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이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한 마음이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다. 순간 박재만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오래된 빙하가 조금씩 녹아내리듯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것 같았다. 김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도윤은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박재만은 묵묵히 들었다. 식사 후 박재만은 도윤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철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은퇴했지만 가끔 취미 삼아 작은 작품들을 만든다고 했다. 그는 도윤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철제 조각품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새 모양이었다. 거친 철로 만들어졌지만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박재만은 짧게 말했다. 새는 때로 둥지를 떠나야 한다고, 그러나 결국은 돌아온다고. 도윤은 그 작은 조각품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시작. 그 후 몇 개월이 더 흘렀다. 도윤의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그의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했다. 정민수 같은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계약과 파트너십을 꼼꼼히 검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박재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과거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었다. 어느 날 도윤은 박재만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자신의 회사에 작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투자였다. 박재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김순자의 설득과 도윤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박재만은 아들의 사업에 작은 지분을 갖게 되었다. 철공소를 운영하며 쌓은 현실 감각으로 도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몰랐지만 사업의 기본 원리와 사람을 다루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위기.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던 길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도윤의 회사가 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예전에 인수 제안을 했던 그 대기업에서는
도윤의 회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허 소송이었다. 그 대기업에서 도윤의 핵심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근거가 약한 소송이었지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동요했다. 언론에서는 또다시 도윤의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바로 김병호, 김순자의 오빠였다. 그는 지역 사업가들의 모임을 통해 도윤을 위한 후원금을 모아주었다. 또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박재만은 처음에는 처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선택. 박재만은 자신이 철공소를 운영하며 쌓은 인맥들을 총동원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오래된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던 그에게는 무척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고 나섰다. 어떤 이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어떤 이는 언론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박재만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박재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까지 털어서 도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는 은퇴 후를 위해 모아둔 예금의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 김순자는 남편의 이런 결정에 고마움의 눈물이 흘렀다.